가기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증시 나침반한 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각도기 각산준입니다. 네, 저는 금년 들어서 오늘 하루짜리로는 오늘 처음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네, 오랜만에 아웃퍼폼. 뭐 기억이 안 나요. 언제 이걸 했었는지. 진짜. 근데 뭐 아주 미미했습니다. 미미한 아웃퍼폼. 시장이 곧 3,000인데 2,700 다 왔고. 네. 저도 저번에 한번 굉장히 이제 충격이 컸었던 날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언더퍼폼의 시기는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. 네네.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해요. 언더퍼폼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좀 달려가야죠. 아웃퍼폼을 향해서. 오늘 같은 장은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인데 좀 안 나. 왜냐면 은행, 증권 뭐 이런 그 뻔한 주식들이 강세 아닙니까? 야, 나 깜짝 놀랐어요. NH증권이 뭐 장중에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. 네. 네. 어제 사실 호재는 어제 발표했는데 어제는 한 3%밖에 안 오르고 네. 오늘 한 6, 7% 정도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. 꼭 이렇게 내가 팔면 가더라. 시간차로. 참. 네. 네. 그 대신 이제 IRP 고객분들은 좋았죠. 되게 따뜻하실 거예요. 그럼요. 의외로 네. 안 깨지면 다행이다라고 해놓은 게 수익률 진짜 좋아. 저 PBR로 완전 포트를 다 꽉 채워놨잖아요. 그렇죠. 네. 정확하게는 이제 고배당주로 채워놨던 거죠.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그 작년 연말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인 이제 반도체를 좀 넣어놨고. 근데 세상에 너무 좋아. 네. 네. 다 좋습니다. 두 자릿수야 수익률이 벌써. 네. 은행주도 계속 신고가라서 네. 이제 조금 비중 축소를 고민을 좀 해야 되죠. 네, 이제 배당률이 한 4% 언더 떨어지게 됐죠. 거의 여기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4% 언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곧. 종목별로는 여전히 6, 7% 주는 종목도 있어가지고. 네네. 네. 뭐 주주 환원이야 뭐 계속 더 확대가 되니까 그만큼 주가도 오르는 거고. 네. 그래서 뭐 매력은 사실 감소하진 않았어요. 그렇죠. 네. 배당률이 여전히 높습니다. 다른 쪽보다는. 네. 네, 오늘 코스피는 0.4% 상승, 코스닥은 제자리였습니다. 네, 오늘 뭐 증권업종, 금융업종, 뭐 기계, 보험, 전기가스 대체로 저 PBR 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증권에서는 NH증권이 6.5% 상승했고요. 키움이 5%, 삼성 4%, 미래 3%다 이렇게 증권주들 많이 올랐습니다. 사실 그 2월 달에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하고 이제 제로 소멸이다, 떨어진다라는 시각도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그 CLSA였죠. 외국계 리포트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을 거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 결국 네. 그 의견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저 PBR주들이 잠깐 그날 조금 흔들렸던 것 같고 네. 다시 좀 상승세를 펼쳐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에 주로 좀 상승이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금융업종에서는 제주은행이 24% 상승했습니다. 진짜 이거는 신기하다. 네. 이거는 뭐 은행주라고 할 수 없죠. 두산이 12%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. KB금융이 6% 가까이 올랐어요. 신한지주가 4.6%, 네. 흥국화재, 현대해상도 5%, 4%씩 상승을 했습니다. 기계에서는 현대건설기계, 현대인프라코, 두산로보틱스, DY파워,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좀 골고루 많이 상승했고요. 보험 섹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전기가스에서는 한국전력이 1% 정도 상승을 했네요. 전기 요금 이제 올리는 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은 의약품 섹터에서 좀 약했고요. 장중에 HLB는 약간 루머가 돌아서 좀 낙폭이 커졌다가 다시 대주주의 이 괜찮다, 아무 일 없다 이런 해명에 좀 반등을 강하게 했고요. 음식료 섹터에서는 뭐 제일제당, 삼양식품, 풀무원, 하이트진로 1, 2%씩 하락했습니다. 철강금속은 오늘 TCC 스틸, 풍산, 현대제철 이렇게 한 5%에서 1% 사이로 하락했는데 어제 좀 많이 오른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조금 하락한 종목들이 나오면서 네. 철강금속이 3위를 했네요. 어제는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. 네. 2월달 수치 발표됐는데 CPI 3.2% 전년 대비 상승을 하면서 컨센이 3.1이었는데 0.1 정도 더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고는 이게 뭐 주가가 이것 때문에 빠져야 되나 싶었는데 잠깐 마이너스 났었죠. 네. 네, 결국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되돌렸었던데 엔비디아가 깜짝 놀랄만한 상승을 했더라고요.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겁니다. 얘들 때문에 돈 벌었다고 지난번에는 대리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또 어디야 오라코인 발표하니까 역으로 다 뒤집어가지고 피드백이 왔어 주식이 주가가. 네. 그리고 코어 CPI도 3.8 나와서 컨센이 3.7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IB들이
잘 맞춰요 물가를. 0.1 정도의 오차만 전 1월 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거의 뭐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. 네. 뭐 연료비가 마이너스 3.2% 전월 대비 상승했었는데 지난달에는 이번에는 플러스 0.7로 좀 상승 반전했고요. 네. 중고차는 마이너스 3.4에서 플러스 0.5로 중고차도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좀 상승 반전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12일에 이제 로이터에서 경제학자 대상 서베이를 했는데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할 것이다. 그리고 연내 한 3회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. 이 전망이 좀 다수를 차지했고요. 페드와치에서도 6월 달 인하를 시작하고 연내 3, 4회 인하는 요 컨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키움증권에서는요. 이 3월 달 FOMC가 정말 쇼크 수준의 매파 성향을 띠지 않는다면 현재의 금리 인하 전망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. 라고 하면서 이제 물가 통계가 발표가 됐을 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. 네. 네. 네, 그리고 엔비디아가 7%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925불에서 1100불로 상향을 시켰습니다. 3월 18일 날 이 GTC라고 GPU 테크 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타겟 PER을 31배에서 37배로 상향을 시켰습니다. 이 전방 수요가 계속 확대가 돼서 엔비디아가 타겟할 수 있는 시장 TAM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상 대비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럼에도 오늘 하이닉스는 1% 정도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1%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로이터에서 나왔는데 삼성이 드디어 이제 HBM 쪽에서 네. 변화를 주었다라는 소식입니다. HBM3가 수율이 10%에서 한 20% 사이밖에 안 나왔대요. 삼성전자가. 네. 네, 하이닉스는 한 60에서 한 70% 정도 나와서 이 수율을 못 잡는 방식이 이 HBM을 그 NCF 방식을 계속 삼성이 고집을 네. 했고 하이닉스는 이제 머프 방식으로 예전에 이제 전환을 시켰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났다라고 인식을 해서인지 머프 방식을 채택을 한다라고 자존심을 굽혔다라는 보도가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. 네네. NCF 방식만 계속 쓰면 이제 단을 뭐 8단, 12단 이렇게 적층을 할수록 발생하는 발열을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네요. 난이도가 네. 높아져서 결국 수율 향상이 어려워서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HBM3E 제품부터 NCF와 MR 머프 요거 듀얼로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빨라야 네. 근데 내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 한 6개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미 뭐 6개월이면 올해 안에 되는데요. 올해 연말쯤이면 올해 연말이요? 네, 왜냐면은 이거 이미 했다. 우리는 다 얘기했어요. 우리 그 이영수 IT 신하고 대담에서는 이미 다 끝낸 얘기예요. 저희는 이거 우리 진짜 빨리 우리가 좀 빠르네. 딴 데보다. 이거 뭐 벌써 이게 참 바꿨다고 했고 NCF 그 저걸로 머프로 바꿨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못 하는 이유는 그러면 저 NCF 방식 채택했던 사람들 그 라인 다 날라가. 그러니까는 그게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 한다.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. 그죠? 이거 아니다 하고 그냥 싹 다 날려버릴 수가 있나? 하던 사람 자존심도 있고 막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그럼 됩니다. 뭐 분명히 이런 게 있을 텐데. 근데 제가 보기엔 발열 문제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. 그럼 뭐 당연히 한미 반도체 그때 계속 말씀드린 눈에 흙이 들어가셔가지고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삼성하고 거래 안 해 하고 과학 그 노훈 회장님이었나? 네, 고 돌아가셨죠. 네, 그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 이제 흙이 들어가셨으니까 이제는 거래가 된다. 그리고 곽동신 지금 대표가 사고 있는 것을 보건데 이거 온갖 데 다 파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은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. 네. 결국 그게 되는 겁니다. 예. 네. 근데 뭐 아직까지는 한미 장비를 쓴다는 얘기는 없었고. 아유 그거 망신스러워서 얘기하겠어. 네. 근데 가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지금은 응? 가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제발 가오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네,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. 이게 맞죠. 예. 네. 그리고 이제 일반 디램 낸드 반등 기대감도 계속 반도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그 웨드부시에서 마이크론 리포트를 보니까 이 점을 좀 거론을 했던데 일단 목표가를 95불에서 103불로 상향을 시켰습니다. 메모리 이때까지 좀 감산을 했잖아요. 그래서 산업 사이클이 앞으로 좀 견조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인데요. 1분기에 디램과 낸드의 계약 가격 상승으로 초기 가이던스는 충분히 상회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1분기에 디램 ASP가 20% 상승하고 낸드는 더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. 지난 2월 달에 논의를 해보니까 계약 가격이
두 자릿수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고요. 2분기의 EPS 추정치도 이에 따라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디램의 매출 총이익률은 2018년에 제일 잘했을 때가 한 60% 정도였는데 네. 이번에는 그에 못 미치지만 한 50% 중반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마이크론도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. 예. 네, 근데 항상 우리는 뭐 그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궁금한 건 HBM으로 디램 라인의 일부를 이제 넘겨야 될 텐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넘겼을 때 디램 가동률을 다시 이제 재가동을 할 때 비트그로스 저쪽만의 비트그로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너무 궁금해요. 그러니까 이제 HBM 뺏어갈 거 아니에요? 네. 이 어차피 디램 쪽에 이만큼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비중이 얼만큼을 갖고 가서 기존의 이제 디램의 공급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, 그 디램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진짜 궁금해요. 지금 그 많이 영향을 미치면 디램 가격도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약 가격이 연초부터 이렇게 네. 올라간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수율도 안 좋잖아. 이거 10개만 들어갔고 여기 6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. 네. 네. 좋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저 PBR 주들 특히 이제 오늘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5월 달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5월 달까지는 좀 무난히 달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근데 그 안에 좀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. 4월 달에 총선이 있죠. 그러니까 일단 보수적으로는 보고 대문 좋고 뭐 대문 뭐 이거 올라가고도 먹을 거 많아요. 지금 저희 그때 막 올라오는데도 엄청 싸다 그랬잖아. 뭐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은행주가 비싼가? 하나도 안 비싸. 그러니까요. 아직도 0.3배대예요. 0.4도 아직 못 간 것 같아요. 네. 아직 10년 전 가격이니까 뭐 비싸지 않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은행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, NH증권 이 두 개가 증권주 중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 책을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금융사들은 5월달에 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하면 세월달 세부 기준안 좀 발표하고 나머지 업체들도 뭐 주주환원 책들을 네. 발표하면 모멘텀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. 대신증권에서는 이 은행과 보험과 증권의 타겟 PBR을 각각 0.65배, 0.8배, 0.5배로 제시했습니다. 네. 은행을 0.65배라고 이제 목표로 잡았네요. 그러면 현재 상승 여력은 70%입니다. 은행은. 네. 증권은 보험은 23%, 증권은 25%. 네. 은행이 사실 제일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70%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타깃 PBR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목표가를 대거 올렸어요. KB금융, 신한지주, 하나금융, 한국금융지주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NH증권, 키움증권을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을 시켰습니다. 네. 참 10년 전에 호떡 가격 200원 아니었나? 지금 1,000원 하던데? 1,000원 넘는 것 같은데? 네. 그래요? 1,000원이나요? 1,000원 하죠. 요즘에. 그러겠네요. 오뎅도 옛날에 300원이었어. 10년 전에. 지금 다 1,500원이야. 그렇죠. 예, 500원, 300원이었어. 네. 은행 주는 제자리. 그러니까요. 네. 이익이 줄었느냐? 그건 또 아니잖아. 네. 그렇죠. 네. 그렇다고 순이익을 다 배당 줬느냐? 그것도 아니죠. 그렇지. 사이즈만 커져 있죠. 배당 줄 돈 많지. 지금 돈 많아요. 네. NH증권은 특히 오늘 제일 많이 올랐는데 어제 13년 만에 자사주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어제도 상승했는데 오늘 사실 더 크게 올랐어요. 그래서 네. 시간차 공격을 했습니다. 은행주는 ETF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했습니다. 뭐 KB금융은 아주 오늘 6%나 오르면서 신고가 랠리를 썼고요. 신한지주도 4.6% 상승하면서 두 개가 제일 많이 상승했습니다. 사실 이 은행주 중에서는 주주환원을 얼만큼 할 수 있냐는 보통주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두 개가 이 주주환원 여력은 제일 높습니다. 네. 반대로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11몇 %밖에 안 돼서 이 KB나 신한은 13% 넘는 거에 대해서 주주환원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금융은 뭐 11%대라서 여력이 전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그렇다고 아예 주주환원을 빵으로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. 거기서 네. 돈 많이 버는데요. 네, 안정성 보강에 좀 더 네. 써야겠죠. 네. 오늘 하나금융 그리고 우리금융도 2%대 상승을 했고요. 뭐 JB금융도 2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변압기 또 강세를 보였어요.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. 현대일렉트릭이 10%또 강세를 보였습니다. 네. 최근 4년간 주가가 2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올해만 70% 정도 급등을 해서 거의 뭐 엔비디아입니다. 얘네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. 네, 예. 조용히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어요. 야, 그러니까는 광대짓은 칩들이 하고 말이야. 반도체들이 하고 돈은 전력에서 챙긴다니까 지금. 예. 분위기가. 네, 뭐 IRA 법안 통과 후부터 이제 북미의 신재생
발전 확대되고 뭐 송배전 교체 수요 때문에 전력 설비 쪽에서 쇼티지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에 맞는 이제 캐파 확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캐파가 확대되면 또 다 팔리고 확대하면 또 다 팔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작년 3분기에 이제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 증설에 한 2,200억 정도 추가 매출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작년 말에 또 청주에 신공장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30년 되면 이제 현재 캐파의 한 2배 정도로 캐파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신사업으로는 또 전기차 충전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. 이번 네. 정기주총 때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하면서 네, 점점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회사는 정이 안 가더라고요. 왜요? 쪼개기 상장 1등이잖아요, 사실상. 현대중공업. 카카오보다 더 하잖아요. 이거 현대중공업이었잖아요. 옛날에 현대중공업 한 개만 있었어요.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현대중공업 아류들 있잖아. 그렇죠. 5개인가? 뭐 5개쯤 돼요. 셀 수가 없어. 너무 많아가지고. 그러더니 아들 나오더라. 아들이요? 정기선인가 이런 아드님이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. 그렇죠. 축구하시던 분은 요즘 조선 아들하고. 쪽에도 뭐 이중 상장이 아니라 막 삼중 상장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예의 없어. 진짜 그런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? 죄송합니다. 네, 넘어갔습니다. 네. 근데 뭐 사업회사는 괜찮잖아요. 중간 지주 회사는 좀 뭐 그렇다고 쳐도 물론 합병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럼 다시 합병할 건가? 쪼개기 상장하고 그랬으니까 다시 붙여도 되겠다 어느 회사처럼. 네. 이런 거는 거래소에서 좀 막아줘야 돼요. 거래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. 네. 그래서 오늘 변압기 관련주들 대체로 다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삼성물산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주주 제안을 했잖아요. 네. 행동주의 펀드의 제안에 찬성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이사회에서는 주당 2,500원 정도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더 많이 해라. 4,500원 해라라고 했고 네. 추가로 5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도 해라라고 주주 제안을 했는데 네. 이 주주 제안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찬성을 했습니다. 큰 손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삼성물산 지분은 0.5% 갖고 있습니다. 네. 국민연금이 한 7.6% 갖고 있고, 네. KCC가 9.2% 갖고 있고 해서 이 나머지 연기금이나 이 나머지 좀 주요 주주들의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, 일단 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는 게 좀 상징성이 좀 크죠. 네. 네, 그래서 찬성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? 이 의결권 행사의 출발점은 이사회를 지지하는 것이 맞다. 하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주주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때에는 지지를 거둘 것이다. 네, 주주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. 그리고 주주 5명 그 추천한 거 다 반대했던데? 예, 다 반대했어요. 자, 이제 저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면 됩니다.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무슨 여기도 국민연금이잖아. 노르웨이 국민연금 일종의 네, 그거 아니에요? 노르웨이 국민연금 그죠?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국민들 지금 재산 지키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? 예, 국민연금의 한국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발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삼성물산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배려해야 된다고.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전에 배려 많이 해줬잖아, 삼성물산. 네. 좀 돌려받읍시다, 이제. 네, 삼성물산이 이제 주당 4,500원 주주 제한 한 대로 안 하고 2,500원만 배당하면 사실 네. 뭐 이재용 회장은 더 많이 배당 받아도 절반 이상이 이제 날라가잖아요. 네, 세금으로.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안을 하죠. 금투세를 만들어서 이걸 금투세로 배당을 넘겨라. 금융투자세잖아, 배당금도. 그러니까 그 세금 거기에 뭐 20%를 때리든 30%를 때리든 그렇게 하고 그래야 배당을 빡빡 주지. 이거 맨날 배당 1%씩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지금 우리 가난해져가지고. 예금이 3%인데 나 오늘 싸웠어요 아침에 한 회사하고 전화해서 우리 투자하는 회사하고 지금 장난합니까? 주가 빠져서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1% 줘요? 지금 예금 지금 3% 주는데 3.7% 주는데 지금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 죄송합니다.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이 제일 마지막으로 낮게 주는 배당이겠습니다. 이러고 있어. 네, 진짜. 근데 그럼 뭐, 직원하고 싸워서 내가 뭐 하겠어. 대주주하고 싸워야지. 아저씨!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!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. 대주주한테?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주가도 빠졌는데, 뭐 그러고 싶었지만, 직원한테는 뭐 차마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. 네. 그러시면 안 되죠, 직원한테. 그러니까요. 그 직원한테 뭐 그렇게 하겠어요. 근데 얘기는 했어요. 제발, 그 윗분들한테 그렇게 얘기 좀 이렇게 주주들이 뿔나 있다고. 네. 뭐 대주주야 뭐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.
그러니까 나 50%난 넘게 토해내잖아. 왜 배당 그러면은 많이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대자보를 띄워서 쫙 올려야 돼. 다 전국 가만 이 좀 주주한테 예의가 없는 회사들 해가지고 쫙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배드 파더스처럼 뭐 배드 컴퍼니 이런 거 이렇게 쫙 이름 다 적어가지고 신상 다 적는 거야.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려버려. 그냥 우리끼리 다 돌려버려. 그냥 다 1,400만 한국 주주들한테 그냥 다 돌려버려.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. 이런 회사 진짜 후졌어요. 막 이러면서 물건 저거 하면 되잖아. 불매운동? 그래, 불매운동 맞아. 그런 게 있었죠. 우리한테는 작은 힘이지만 강한 힘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주주로서 내가 주주인데 불매운동 하면은 미안하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배당을 올리겠습니다.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우개로 싹 지워주면 되지. 좋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. 네.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돼. 이거 누구한테 뭐라고 했냐? 우리가 들고 일어나지. 진짜 이게 진짜 동학개미 운동입니다. 주식 사는 건 동학개미 운동 아니고요. 이게 진짜 동학개미 운동입니다. 네. 대주주에 맞서 항거하자. 투쟁. 점점 근데 이렇게 이 연기금이나 의결권 자문기구도 네. 조금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번에 주주 제한에 찬성을 한 것도 의결권 자문기구에서 먼저 찬성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연기금들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, 교직원 연금, 캐나다 연금 투자위원회, 뭐 다른 연금들도 아마 이렇게 좀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, 반대로 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네. 반대했더라고요. 의결권 자문기구가. 네, 차 파트너스에서 굉장히 많은 배당을 해달라고 5,000원에 무슨 뭐 자사주 전액 소각 막 이랬는데, 그동안 사실 그 회사는 되게 주주 친화적으로 했어요. 최근 3년간. 근데 돈 못 벌고 있어. 업종이 너무 나빠가지고. 그런데도 꽤 많이 배당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다가 차 파트너스 거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조금 과하게 얘기는 하긴 하더라. 계속 보면. 자사주 전량 소각해라라고 얘기를 했고, 그 금호석유에서는 절반만 하겠다. 그렇지.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야. 그렇게 했으니까. 근데 우리도 그 정도의 어떤 염치는 있습니다. 무조건 하라고 하진 않아요. 차 파트너스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렇게 마음은 안 들더라고, 걔네들은. 근데 어찌되었건,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대주주하고 따져보면. 그러나, 국민연금이 하면 의미가 다릅니다. 국민들이 원한다는 그런 그렇지. 게 있죠. 저 대주주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, 국민연금에서 무서워서 저거 함부로 하겠어? 내가 보기엔 국민연금에서 오케이 하면은 알겠습니다. 이렇게 바꿀 것 같아. 그래요? 근데 지금까지는 뭐 밸류업 이거 전에는 국민연금이 뭐라고 하든 제가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. 뭘 뭐라고 해? 지난번에 다 해줬는데 삼성물산 손 다 들어줬는데 기억 안 나세요? 제일모직하고 합병? 말도 안 되는 거잖아. 스튜어디시 코드. 스튜어디시 코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. 이거는 그렇게 해줬으면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. 다 해줬는데. 그렇죠. 합병 이후에 삼성물산도 너무 재평가가 안 돼가지고 또 그 요인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배당 안 주고 하니까 재평가 안 되죠. 1% 2%씩 주고 말이야 배당. 그렇죠. 3.7%야 지금. 주주 제한했던 4,500원 준다고 해도 별로 안 돼요 배당 수익률.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그거는 조금. 주가 오르기 전으로 따지면 그래도 그나마 한 10만 원대였으니까 초반이었잖아요. 4,500원은 뭐 그런 대로 뭐 은행 예금 되잖아. 은행 예금을 해달라 이거야. 아니 우리가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는데 은행 예금만큼도 안 주면 어떡하냐고. 좀 논리적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원이 아무 얘기도 못 하던데. 아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회사 잘 되길, 회사 어려워져서 주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럼 우린 참고 있잖아요. 이 배당이 이게 뭡니까? 여러분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. 제가 매뉴얼을 드렸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요, 이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21년부터 22년, 23년까지 누적 적자가 40조를 돌파를 했는데, 전기요금 계속 적극적으로 못 올리고 있죠. 이르면 3월 내로 2분기 전기요금은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2분기까지는 일단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. 3분기에는 요금 인상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. 대만도 최근에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좀 크게 올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. 우리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작년 11월 달에 이제 산업용 전기 중에 산업용 전기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고 대기업들이 있잖아요. 대용량 사업자만 요금을 좀 인상을 했습니다. 앞으로도 조금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전기 많이 쓰는
반도체 업체, 뭐 배터리 업체는 또 부담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. 뭐 비용이. 전기로 하는 철강 업체들 뭐 이런 많이 어려워지겠. 태양광 뭐 다 어려워지겠네요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비올이라는 의료기기 업체가 12% 급등을 했는데요. 이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차 합의가 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. 이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특허라는 거는 이제 비올이 개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. 마이크로니들로 이제 피부 진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을 재생하는 기술이라고 하고 이제 모공이나 주름, 뭐 피부결 개선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소송을 이제 세렌디아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제기를 했고 몇몇 업체들과는 합의를 해서 이미 합의금을 일부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. 계약상 비올의 이제 순수익금의 90%를 배분하도록 계약되어 있어서 비올한테 이제 좀 더 넘어오겠죠. 비올이 특허가 있다는 얘기죠, 그러니까. 그렇죠. 네. 네. 그리고 세렌디아는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여러 의료기기 업체들하고 ITC 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비올의 로열티 수익도 또 이기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현재 근데 이제 소송 걸려 있는 업체가 되게 많아요. 큐테라, 사이노슈어, 루트로닉, 이루다, 제이시스 메디칼 등등 한 많네. 9개 업체가 요 마이크로니드 고주파 특허 침해로 ITC에 피소가 된 상태입니다. 누구한테? 비올한테? 네. 아. 그래서 만약에 비올이 이기면 더 아니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한 저기가 없어. 그냥 막 갖다 써. 어? 우리나라는 뭐 이래? 사기의 나라야. 사기 민족이야. 사기 민족. 확실히 이제 이 의료기기 쪽에 이런 특허 침해 소송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좀 이어플로우도 그게 제기가 됐었잖아요. 네. 꼭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 이런 소송을 맞는 것 같아요. 아 참. 근데 이건 90%나 준다고 여기는? 이거는 순수익이? 순수익금의 매출의 90%가 아니라 아니 순수익의 90%. 그럼 이 장사를 왜 하냐고? 수익금 10%만 먹으려고 하네? 매출만 올리려고? 아 그거는 이제 세렌디아가 아마 판권을 보유한 업체지 않을까. 네. 신기하네. 어쨌든 네.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, 한국은. 안타깝습니다. 네,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네. 뭐 이루다나 제이시스 메디칼도 오늘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. 그간에는 뭐 이런 소송 우려 때문인지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. 아니 쓸 거면은 우리 쓰겠습니다 하고 약간 조금 하면 좀 싸게 해줘요 이러고 쓰면 되잖아. 저는 항상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인용하잖아요. 누구의 얘기다. 근데 인용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. 도덕질이지 그것은. 그렇죠. 뭐 로열티 안 내고 쓰나 봐요. 물론 이게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. 네. 네, 누가 옳은지는 아직 모르죠. 그렇죠. 저희는 모릅니다.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. 네. 네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.